안녕하세요. 전명입니다. 네. 저기 조각하는 나규환 작가랑 같이 포천에서 한 20년 넘게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파견미술, 말하기 전에 저는 광주랑 되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거의 제 2의 고향 정도? 네. 안 켜졌나? 들리세요? 들리세요? 제 개인 이력을 보면 이제 조각하는 구본주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랑 같이 이제 살다가 지금 18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 작품이 너무 아깝고 어쨌든 알리고 싶은 생각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아서 구본주 서포터즈라는 거, 구포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18년째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죽은 해에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이렇게 불려가서 일을 하게 된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준비단이었어요. 그래서 기획단이 뜨기 전에 건물을 짓기 위한 팀이 이제 도시를 만드는 팀이었죠, 처음엔. 도시를 만들려고 이제 공무원들을 모으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원래 이제 여기 홍보관을 맡아서 도청 옆에 있었던, 거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도 하고 뭐 이제 시청 공무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어진 다음에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민미업끼리 뭐 티벳 관련된 어떤 전시라든지 비정규 관련된 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 민미업의 대표도 한 2년 정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거나 전국 단위의 일이 일어나면 항상 서울, 광주, 부산 이렇게 세 군데에는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힘? 뭔가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노가 일고 뭔가 참고가 필요한데,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순식간에 마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전 민미업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민미업 선배들을 20대부터 이제, 지금 제가 아까 김준기 선생하고 같이 동갑인데, 68년생이니까 한 30년? 35년 가까이 이제, 뭐 미술운동 비슷한 그 언저리에서부터 해서 쭉 선배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이제 파견미술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파견미술 자체는 한 2008년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2006년도에 그 대출이라는 곳에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30대죠. 30대, 지금 50대들이 다 됐는데, 대출이라는 곳에 아까 말씀하신 그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아예 점거해서 그 안에 살았어요. 들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구본주라는 친구 때문에 또 그렇고, 제 스스로도 어쨌든 조직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심,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연대라는 것들, 미술가 조직, 예술가들, 이런 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뭉쳐서 뭔가 하는 것들은 민미업 선배들이 이미, 86, 87년 때 이제 박종철이나 이한열이나 90년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노학연대라는 이름까지 해서 굉장히 휩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청년기에 보면서, 그냥 이렇게 예술가들이 이렇게 멋질 수 있구나. 나도 멋진 일 하고 싶다. 뭐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저는 이제 조각가니까, 조각하는 여기도 5월패인가? 광주 5월패? 네. 네네. 저는 이제 떡매라는, 그러니까 중앙이라기보다 선배 언니들하고 해가지고 한 2, 3년 정도 그 노조들의 어떤 이제 그런 기념품이라든지 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기에 이제 만들면서 떡매 그룹의 조소 창작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당시에 졸업한 이후에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전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미대를 졸업한 이후에 미대생들이 어떤 이런 현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뭔가들, 그리고 조각가로서의 어떤 뭔가들을 떡매라는 걸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뭉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 여름 미대 한마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여기도 내려오고 대구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몰려다니던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뭐 그런 시기를 거쳐가지고 김영삼 정권이 되고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그 민중미술 15년 전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이렇게 확 정리가 된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잔잔해졌다거나 지금 민미협 자체도 전국 조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도 민미협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에는 이제 그 소그룹으로 움직였던 것들이 광주 민미협, 뭐 그 충남 민미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중 조직, 어떤 전위 조직에서 대중적인 미술을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미협, 민미협 간의 양대 구조처럼 이렇게 커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넓어지기 시작했죠. 커졌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공미술이라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까 뭐랬죠? 의제적인 뭐 이런 장소 특정적인 내지는 사안에 따라서 지원금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파견 미술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미술이니까 미술 작가들이 모여 있죠. 미술, 예술, 작가, 예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 안에서 각자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들. 근데 민자 달린 조직에 있는 이 친구들은 반 이상은 거의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여기 그냥 투여가 되는 거죠. 투입이 되는 거죠. 누군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가 있거나 먼저 그렸거나 조직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전에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였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거 지금 맨 첫째 장은 저희가 이제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운동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바닥에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돈을 모으고 해서 이제 지금 영등포 부근에 이제 항상 이제 전체 노동운동 때문에 점거운동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서울로 막 올라와요. 광화문으로 올라오고 청와대 앞으로 막 가고 이렇게 의제화라는 말 그런 것처럼 가는데 이제 그렇게 지방에서 올라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농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농성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누일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있다 가거나 뭐 어디 이렇게. 근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 꿀잠이라는 곳이 2017년도에 생겨요. 근데 그 꿀잠에 이제 앞에 세워놓을 만한 미술 작품으로 그림 같은 거는 벽에 걸리고 뭐 이렇게 벽에 그려지지만 조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상징성이 있기도 하고 어떤 편말 뭐 이런 것들로 쓰이기도 하니까 저희한테 이제 의뢰할 때 여자였으면 좋겠다, 청소 노동자였으면 좋겠다, 되게 밝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그 멤버들 중에 조각하는 사람, 회화하는 사람, 판화하는 사람 이런 사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각 쪽은 거의 이제 저희 둘이 유일하기 때문에 만들 게 있으면 무조건 밤새도록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이렇게 2, 3일 정도 이제 칼라링을 같이 하거나 공장에 맡길 것들은 이제 공장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마지막 이제 다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꿀잠이라고 빗자루를 타고 가는 마법사처럼 세상을 이렇게 청소하고 다닌다는 어떤 그런 식의 의미를 담아서 스테인레스 봉에다가 철봉들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위에는 이제 스티로폴에 이제 경화시킨 어떤 그런 식의 조형물인데 이것들이 이제 이거 만들어지는 오픈식에 맞춰서 이제 개관식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거를 이제 밑에 나경 작가가 이제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실래요? 그냥. 네,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곳은 거의 없지만 제가 이제 이런 현장 미술에 대해서 현장 파견 미술 이렇게 얘기가 되기 전부터 해서 기륭이라는 친구들, 대출이라는 곳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런 현장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휩쓸려서 막 돌아다니면 늘 하는 말이 예술가 저 사람들이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흉내내기
보통 일반인들이란 말 좀 웃긴 하지만, 그 일반인들이 미술 작가들을 보면 되게 뭐, 이렇게 저 그림 못 그려요,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막 오시잖아요. 그런 존재로서의 예술가, 작가 뭐 이런 거라면, 이 노동자들 자체가, 삶 자체가, 그리고 이들이 자기네들의 이런, 그 주장들을 내세우고, 그 행동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거의 고공농성, 천막 농성, 뭐 단식 투쟁, 길거리 그러니까 삼보일배 뭐 이런 식의 어떤 죽는 것만 빼고 안 해본 일이 없는 식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해요.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살짝 껴서 어떤 뭔가 뭐 색깔이 들어가거나 형태가 들어가거나 음이 들어가거나 해서 현장 미술, 현장 예술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실은 되게 영광된 자리죠. 저희가 길거리에서 뭔가를 배운다는 그런.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나 글 뭐 이런 것들로 저희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몸이 먼저 가게 돼서 그 안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덧붙여져서 이렇게 군살이 배기는 근육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식의 미술 활동인 것 같아요. 파견 미술이라는 것들은 현장 미술, 파견 미술 이런 말들은 이전에는 이제 그 민중미술이라고 한 선배들, 대선배들이 사회적인 어떤 이제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왜곡된 권력에 의해서 그 약자들이 분명히 생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미술이 할 역할들을 찾아내고 현장으로 막 달려가고 뭐 이런 식의 그 행동들이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일관되게 이제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장에서 이제 미술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기금 마련전, 내지는 1인 시위, 예술가로서, 그러니까 전시라는 형태와 어떤 이제 그 시위라든지 모금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왔는데, 그 전시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뭐 미술관 전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약간 시각이 좀 이렇게 좀 다른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미술관 전시도 되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한테는. 그리고 예술가, 노동자들한테도. 왜냐하면 저희가, 티벳, 그것도 2005년인가? 좀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전시를, 비정규직 관련된 전시나 어떤 그런 전시들, 이슈가 되는 전시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거랑 미술관이나 어떤 전시공간, 들에서 펼쳐지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일상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미술가, 조각가, 뭐 시인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라도 있을까? 자, 우리 엄마를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가 조각가 친구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없으시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다 화가 미술가 막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뭐 이런 미술 저런 미술 막 나누고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라고 이야기하고 또 직접 하지 않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액자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굉장히 소수라서 저는 이 사람들끼리라도 이렇게 똘똘똘 뭉치지는 않아도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버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그 작가들, 예술가들 자체가 그 현장에 두는 어떤 이제 그런 의미라든지 저희들끼리도 이렇게 지금 만나지만 작가라는 것들, 작가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대부분, 이제 자기 이야기하기 바쁘긴 하지만 정말 멋진 상대방을 봤을 때 그걸 확 흡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감의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영감이라는 거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마약처럼 내가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이 상황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 안에서 이제 작품이라는 그 형태로 폭발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어떤 새로움, 어떤 신선함, 이전까지는 없었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가라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씩 이렇게 뭐 스포이드를 이렇게 뿌리듯이 하는 것들은 그 외의 사람들이 작가 이 외의 사람들이 어떤 창을 하나씩 갖게 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 문화중심도시를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할 때 제 롤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문화라는 말을 가지고 그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그 뭔가를 좀 이렇게 느끼기라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문화도시 벤치마킹 가서 여러 가지 배우지만 그런 어떤 이제 자기 책상 위에 꽃 한 송이라도 뭔가 이렇게 환기시키는 이 안에
어떤 한 하나가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어떤 예술가들만 하는 그 쓸데없는 일들, 그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파견이라는 친구들도 민중미술이 뭐 죽었다, 이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에서 그 선배들을 보면서 되게 DNA를 받은 거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무슨 현장이 딱 일어나면 이제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왔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 할 일을 막 하죠. 시키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일. 그러니까 시켜서 가고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건 저희는 이제 파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견을 스스로 작가들은 스스로 파견을 한다. 남이 파견이라는 말은 원래 군대 용어라서 뭐 이제 파견 뭐 이렇게 무슨 전쟁 상황에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그 긴급한 상황이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지된 상황에 파견이 있지 않죠.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상하게 왜곡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노동에 대해서도 그러고 듣다가 저희가 2008년도에 그 부평의 GM대우라는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이 몇 년 동안 이제 농성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노동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청. 그 밑바닥이 파견 노동이라는 그런 식의 이제 그 말을 이제 알려주시면서 자기네들은 파견 노동자라고. 그래서 이제 이윤엽이랑 저희랑 이렇게 얘기를 막 듣다가 파견이라는 말 되게 멋진데? 우리도 파견 미술을 할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멋진데? 이러면 이제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이제 좀 서로 이상하다고 보겠지만 이분들이 이 열악한 현장에서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 저 옥상에라도 올라가 봐. 다리에라도 매달려 봐. 정말 자기네들이 뉴스에 한 줄이라도 나오기 위해서 이슈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는 2차, 3차적이죠. 저희가 뭐 앞서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앞에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얼만큼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옆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함께 맞는 비? 뭐 이런 식의 얘기처럼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대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이제 서로 작가들끼리 보면서 이제 영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싸움 투쟁의 현장에서는 이 노동자들이 미술가를 보면서 자신들과는 좀 다른 분야의 그것도 예술에서 직접 작가라는 사람들이 옆에 와주는 것 자체가 그 힘이 되나 봐요. 저희는 좀 뭐 전시장 가서도 뭐 스펙 따지면서 이제 뭐 어디서 왔어, 뭐 어디다 왔어, 뭐 이런 거 천지인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면 작가님 오셨어요? 뭐 드실래요?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해서 투쟁 현장 자체가 굉장히 메마르고 무섭고 뭐 이렇게 해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군대들 다녀오신 분들도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일상들이 있고 그 일상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를 이렇게 주춤하게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연다.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는 이걸 모아서 미술관으로 가고 어떤 전시공간으로 가서 발표하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현장 자체에서 미술가들을 오게 하고 일반인들이 뭐지라고 하는 어떤 호기심의 어떤 장으로 이렇게 약간 문을 열어주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술가만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리포터냐, 뭐 뉴스 기사, 뭐 이런 식의 미술의 장르냐,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건 이제 보는 사람이, 저희라는 그림이 있으면, 작품이 있으면 보는 사람이 저희를 뉴스로 볼지, 다큐멘터리를 볼지, 어떤 뭐 한편의 그 영화로 볼지, 그건 이제 보는 사람들의 몫이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오래된 그 연대의 그 시간들을 가지고, 연결된 그 인연들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노동자들하고 함께하는 게 한쪽에 노동자 친구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이들대로 계속해서 사회를 어떤 식이든 불합리함에서 바꿔내려고 하는 변혁의 인간이라면 저희는 그 옆에서 이렇게 동굴벽화 그리던 힘없던 어떤 그 화가처럼 다 이만한 거 그리게 이렇게 여기 찍어서 여러 마리 잡아올 수 있게 뭐 이런 식의 구석기 시대 때 어떤 그 동굴벽화의 예술가처럼 그런 역할들을 저희는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광주라는 곳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관심 있어 하고, 이 엄청난 시기에도 이렇게 모여 앉으셔가지고 저희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 보면, 희망이 되게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사진을 좀 보시면서, 짧게 이렇게 좀 더 제가 말을 하다가, 나규환 작가, 저는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얘기하는데, 나규환 작가는 이렇게 줄줄줄줄 말 잘하니까 질문을 좀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궁금한 점이 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말씀 주시면 저희가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삼성 그 반도체, 먼지 없는 방, 먼지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방에서 인간이 그 노동을 해야 되는 그 백혈병 환자들이 계속 나왔던 그런 거기서 이제 유미 아버님이라는 분이 어떤 상징적으로 그 운동을 막 계속 끝까지 가게 되죠. 그 어떤 유족의 이름으로 이제 어떤 당사자들이 있게 되면 그 당사자들에 대한 그 당사자가 없는 싸움은 거의 저희가 안 해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그걸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저희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그 끈을 놓지 않는 이상, 투쟁의 끈을 놓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진 싸움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그리고 저희 그 멤버 구성원들 자체가 좀 개념이 좀 없는 친구들이 개념이 이렇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면 주변에서 벌써 뭐 하고 있어요. 아니면 막 들고 와서 뭐 그려놓고 가거나 그냥 무거워 보이면 가서 옆에서 들어주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현장 자체에 있는 모두가 다 저희는 파견미술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 처음에 이제 포스터를 주셔갖고 파견미술 대표 전미영 작가 나규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파견미술의 그냥 대표 작가로서의 이제 나규환을 불렀나 보다 이랬는데 대표라고 그러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어쨌든 네, 이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미술 자체가 민중미술 선배들도 그랬지만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전달이 잘 돼서 저희보다 더 연배가 어린 친구들이 좀 보고 아니면 일반 대중들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전시장을 이렇게 현장으로 와서 하는 것처럼 보면서 이렇게 되게 이게 멋있는 일이구나. 저거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해서 이게 일단 역사에 이렇게 딱 꽂히면 사람들이 이걸 한 줄이라도 읽고 자기가 어느 순간에 탁 튀어오르지 않을까? 용암처럼?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서 하다가 어쨌든 현장이 너무 계속 돌아가니까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거는 나 작가가 이제 반올림 노동자상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이제 이 반올림 노동자상을 설치를 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그 주변의 노동자들 같이 찍은 사진들, 같이 연대하는 분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김진숙이라고 하는 이제 노동자 다 아시죠? 부산의 영도라는 곳에서 한진중공업의 86호 크레인에 올라서 이제 몇백 일을 이제 계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외로운 투쟁을 하고 계셨죠. 처음에는. 이제 저희 팀 중에서 시인도 있어요. 송경동이라고 하는. 경동 형을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저기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서 뭔가 같이 옆에 연대라는 이름으로 같이 한번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시작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거 할까 했을 때 하면 하는 동안에도 계속 막 붙죠. 무슨 일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희망버스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한 4차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되게 조용히 사는 그래도 이게 이런 복잡한 현장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나서고 이런 성격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 정도나 찍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큰 연대를 이제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희망버스를 주동한 사람들을 한진에서 이제 다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술가들이 다 이렇게 구속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민변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남권, 전남권, 뭐 강원권 뭐 이렇게 해서 거기도 변호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 변호사들이 그 지역에 걸린 작가들을 이제 다 변호를 하러 다 이게 표를 짜가지고 지역 법원 이제 그게 있을 때마다 같이 이제 붙은 거죠.
붙어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변호를 해주시면서 덕분에 이제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장 미술에 대해서 미술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저희랑 같이 이제 발언을 하면서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선고유예를 끝나긴 했지만 이제 그 판사 앞에서 판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파견미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니 판사가 파견미술은 뭐 하는 미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이걸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미술사를 얘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좀 약간 이렇게 그 재밌는 상황이었는데, 이 파견미술이 현장이 이제 수도권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까지 내려와서 첫 번째 이렇게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 분위기나 이런 것들, 노동자들도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같이 경험을 하다가 그 희망버스라고 하는 많은 이제 어떤 사발통문을 돌려가지고 전국에서 120 거의 130대 가까이 모여서 처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 같이 연대를 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미술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천막미술관, 농성장이 항상 있잖아요. 요즘에 장투라고 그러고 장기 농성장 투쟁 현장이라고 하는데, 늘 이제 그 옆에 천막으로 된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옛날 말로 이제 규차를 서죠. 이렇게 2명, 3명 이렇게 날마다 이제 그 농성장을 지키면서 계속 이렇게 그 연대에 온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계속 연결해서 투쟁을 하시는데, 그 근처에 뭐 이렇게 주차 공간 2개, 뭐 3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더 빌리거나 해서 아예 이제 천막 미술관을 짓는 거죠. 우리 주차비 이렇게 내면 그냥 차만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돈 받는 사람들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현장에서 전시를 한다라고 하고, 작가들한테 이렇게 작품이나 이제 어떤 판매될 그런 기금 마련전 형식의 것들을 현장에서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광주에서, 뭐 부산에서, 뭐 대구에서, 울산에서 이렇게 정해지면 거기서 이제 이걸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서 거기서 그 만들어주신 공간에서 같이 전시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천막 그 주변을 꾸민 어떤 장면이고, 이건 전태일 40주기에 전태일이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 뭐 상상을 해본 거죠. 이때는 이소선 그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저런 말이 아닐까? 엄마 부탁해. 뭐 이런 말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해서 되게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 맞아.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요즘엔 다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태일이라는 이름, 전태일이라는 얼굴, 뭐 이런 것들을 좀 작가들한테 나눠주고 자기식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옛날 같으면 이제 직접 그리죠. 근데 저희는 일이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게, 저희는 그 현수막으로 뽑아요. 작가들 그림을 다 받아서 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예전에는 되게 선배님들한테 혼난 그런 기법인데, 다 모여서 큰 뭐 옥상이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해서 바늘까지 다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모일 시간도 별로 없고, 모여도 거의 뭐 2박 3일 길어봤자 확 작업하고 확 가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런 식인데, 어쨌든 이런 현수막 걸개 그림이죠. 조각보. 사람 100명이면 100개의 그림이 있고, 순식간에 널리 알리고 싶을 때, 그리고 빨리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리고 스케일적으로 대중한테 이렇게 크게 펼쳐질 그 스케일을 이렇게 볼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미술 공간?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현수막을 많이 활용을 해요. 저 현수막도 지금 작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큰 현수막인데, 출력을 해서 그 위에 이제 덧그리죠. 왜냐면 이제 그 출력을 해서 걸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린다라는 거는 그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으로서의 이렇게 작품으로서의 미술품도 되지만, 이 시간으로서의 아까 말한 어떤 장소 특정적 미술?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 이 시간 동안에 이 노동자들이 여기 이제 시민미술학 문화예술학교? 거기도 많이 그런 일들 하시죠. 일반 대중들한테 미술에 관련된 경험을 이렇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저희는 현장 안에서 같이 갖고 온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널어놓으면 뭐 손바닥을 찍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글씨를 쓰든지,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죠. 장례식장처럼.
그냥 어떤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 되게 긴 시간, 되게 힘든 시간들을 미술가로서 같이 옆에 있다라는 것이 그냥 나 미술해요 이게 아니라 미술을 하는 거죠, 진짜. 그걸 현장에서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몇몇 분들이시니까. 처음으로 가였나? 잠깐만요. 예. 저희가 제일 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본 게 이제 용산 참사였어요. 이전에는 어떤 벌어진 일에 가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 가거나, 똑같은 말이죠. 아니면 이제 뭐 끝나기 직전에 이제 뭔가, 이렇게 하는데, 용산이라는 거는, 2008년이죠? 1월 20일 날? 갑자기 전 국민이 세월호처럼 뉴스에서 봤잖아요. 공수부대? 경찰이 이제 컨테이너 타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 밑에서는 쥐머리처럼 올라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가스에 죽은 거죠. 그리고 매달려 있다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비행기 못하고 떨어진 것처럼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고, 그런 어떤 남일당의 어떤 기억이 아직도 이제 그 뉴스로 전 국민한테 이제 생생하게 반영이 됐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희 이제 이윤엽 작가가 판화를 이제 저희끼리 통화를 하면서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일단 가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윤엽 씨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판화를 하나 빨리 팔아. 일단 그 안에 어떤 이제 뭔가 저희가 이제 알리고 싶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만나자 해가지고 갖고 들어갔던 게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어떤 그 판화였어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분향소나 농성장을 이제 일단 점거를 하죠. 기존 공간에서 점거를 하면서 점거할 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제 거기를 이제 지키려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끌려가면서 이게 어떤 이분들이 아까 기사 한 줄처럼 이 이슈가 계속 돼야지만 가능한 어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벌어지면 잊어버리잖아요. 잊혀진다는 것만큼 굉장히 힘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성 잊혀지더라도 같이 함께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버티시는 거거든요. 이제 첫 시작 분향소를 이제 만들어 가는 과정부터 해서 1년간 365일간의 과정에서, 끝나고 나니까 365일이었지만, 그날부터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제 서울 민협 선배들, 인천 민협 선배들 다 몰려오셔서, 날마다 벽에다가 이제 현수막에다 그림 그리고 뺐으면 또 다시 그림 그리고, 워낙에 철거 지역이었으니까 버리고 간 것들, 그냥 그대로 방치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다 스케치북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각 재료이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을, 막루전이라는 이름으로 2월부터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막루전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이제 민미업 아마 식구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다 전달받은 분들은 다 올려보내서 이제 막루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이제 더 붙여지는 거죠. 지금 현재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참여할 사람. 또 참여할 사람. 이런 것들은 대추리에서 이미 한번 해봤었어요. 대추리도 이렇게 순회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시가 되고 나중에 아카이브전까지 이제 간 형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그러니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막루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기 오지 못하거나 어떤 이제 공간에 이렇게 교육 개목 하여간 그런 식의 것들이 전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끝날 때까지도 계속 됐는데, 기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파견미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는 2008년 GM대우라는 현장에서 노동자랑 같이 있으면서 이제 파견미술하고 하자 이렇게 했지만, 이제 민중미술 이렇게 얘기를 책을 통해서 하게 된 거. 이 책이 파견미술이라는 말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유일한 책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 때도 그렇고 순회전 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돈이 모여지면 유족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전달식도 갖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기 되는 이제 일주기가 됐을 때 끝났어요. 거의 냉동고에 다 시신들이
계시다가 그 일주기 31일 날 마지막 하면서 이제 이걸 그 용산 마석 모란공원에 모시면서 같이 이제 헌정집으로 해서 파견미술 헌정집이라고 저희가 1년간의 기록을 담아서 이제 담긴 그런 책입니다. 이건 뭐 저희 지금 쭉 얘기를 하긴 했는데 비정규 노동자들이나 용산 또 강정마을 뭐 세월호 촛불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가장 근래가 이제 김용균 관련된 일이었었고요. 이제 그 직전에 바로 직후에가 이제 그 문중원 열사 그 경마 거기서 기수 그 부인 너무 어린 그 부인이 이제 그 광화문에 까지 올라오셔가지고 부산이잖아요 그게 올라오셔서 이제 단식 투쟁하고 이렇게 거리 투쟁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막 투쟁할 때 이제 끌고 다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제작을 하거든요. 필요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느 작업실에 모여갖고 막 만들고 아니면 이제 새벽에까지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인데 말의 기술을 모자 쓰고 있는 기술을 이제 나 작가가 형상화한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송경동하고 김소연이라는 안 해본 거 없이 투쟁하는 과정 중에 포크레인이 공장을 팔려고 왔을 때 포크레인 위에 아예 점거해서 있을 때 처음엔 포크레인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날마다 이제 가면서 뭐 이거 뜯어서 붙이고 저거 뜯어서 붙이고 해서 이제 저 앞에 용 머리예요. 포크레인이 용이 될 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뭐 이것도 갖다 붙이고 뭐 글도 쓰고 해서 이제 이 장면을 본 주변 분들이 미술이라는 게 되게 해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냥 재미, 어떤 뭔가 이렇게 그냥 취미 뭐 이런 것들 넘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 같은 노동자들이랑 거기서 이제 문화재나 이런 것도 같이 펼쳐지니까 이렇게 변해가 저희가 온 날은 이제 막 같이 하는 거죠. 시도 읊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연대 투쟁 온 그 노동자들이 그 시간들을 버티는 거죠. 어떻게 재밌게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작가들하고 이렇게 경동경 이제 시를 쓰기도 하고 이제 저렇게 제가 저 끝이 전데 퍼포먼스를 해서 천막미술관의 벽에다 이제 붙이기도 하고 맨 밑에 저거는 걸개 그림인데 저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그 작가들 30cm 30cm 해가지고 이제 모은 초상을 이제 붙인 거예요. 저거는 저기 이제 주재환 선생님도 계시고 신학철 선생님도 계시고 주변에 이제 이 분들이 걸개 그림으로 같이 이렇게 뭉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꿀잠 만들기 초기의 작업들이고 이거는 이제 시작에서 끝까지 마지막 이제 철수할 때까지 철수하는 날 이제 졸업 장식으로 이제 다 나눠주는 그 장면 같이 잘 끝냈다 이제 졸업이다 뭐 투쟁 현장 졸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각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일당백이라고 작품 자체가 사람이 없어도 거길 지켜주는 곳이잖아요. 농성장 자체가 그런 그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어떤 뭔가 하나가 이렇게 예술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신 노동자 분들도 되게 받아 하시고 오는 분들도 뭔가 이제 그런 같이 뭔가 그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하게 되고 이건 고공농성 하시는 이제 분이셨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천막에다 뭘 그려놓고 오거나 짧게 갈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하고 오거나 판화를 찍어서 돌리거나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간 날이에요. 두 번째 간 날. 저희 첫 번째 그냥 저희끼리 가고 두 번째는 희망버스를 만들어서 가고 담 넘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1박 2일로 있다 온 그런 이제 여기도 갔다 오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 GM대우라는 곳에 이제 여기, 왼쪽 맨 모서리에 저 끝에도 그렇고, 저거 어두워서 좀 안 보이긴 한데, 그 정문 위에 올라가서 계속 농성하는 거야, 혼자서. 고공농성.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밤에 갔어요. 처음 점거한 날이거든요. 밤에 갔는데, 저 때는 이제 천막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면,
비닐을 덮고 자는 거야. 추우니까. 비닐 덮고, 그 다음에 호로로 덮고 해서 공기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데, 저희끼리는 이불 같지 않을까? 그럼 꽃이불을 그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덮고서 주무시는데, 이제 여기 지키시는, 깨어 계시는 분한테만 얘기하고, 조용히 이렇게 꽃을 그리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쟤는 뭐, 재밌는 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옆에서는 이제 조형물을 만들어서 저 앞에다가 이제 걸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하는데 저희의 관람객은 정경이죠. 예.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는, 야, 잘 그려라. 저기 홍대 회화과 나온 애 있을지 몰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워낙 못 그리잖아요. 되게. 아까 형상미술 무슨 미술 하지만 어쨌든 미감이 다 다르니까. 이런 장면이 하나 있고. 이제 농성장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작업실에서 이제 만드는 과정. 보건의료노정, 전주시 택시, 뭐, 청소노동자, 어머님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서 가기 직전. 이제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차에 대고 길 행진할 때 이제, 쓰는 것들, 그리고, 이제 왼쪽이 이제 김용균, 이번에 태안에 설치된 조형물이죠. 예. 그리고, 용산을 가지고 용산 현장에서 그리고 장례식 날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그리고 용산이 끝난 다음에도 아직 구속된 사람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시기에 그런 식으로 짜버려가지고 계속 한 4년 넘게 이렇게 계속 하는 과정에 저희가 1년에 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투입된 전시마다 이걸 끌고 다녔어요. 이때 들고 다녔던 저거죠? 만장 만들 때도 좀 선배님들한테 혼났는데 보통 흰색 만장 하지 않니? 그래서 좀 예쁜 걸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대문 가서 빨주노 쪽파라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색깔 해가지고 선배님들한테 그것도 이제 너무 추운 날이어가지고 글씨를 쓰러 울산에서 곽영화 스님까지도 다 올라오셔서 민미협에 또 힘을 또 저때 엄청 크게 느꼈던 날입니다. 이거 용산 마석에 용산 잠들어 계신 분 앞에 2주기가 될 때, 앞에다 이제 다섯 분의 이제 형상을 이렇게 나 작가랑 신유아 작가가 같이 설치하는 작업이고요. 강정마을. 이거는 구럼비가 마지막 단칫날이었어요. 폭파 직전에 막 사람들 다 몰아내고 할 때 이제 구럼비를 탁본을 떴어요. 탁본을 떠서 그 탁본 뜬 거에다가 이제 얼굴 형상으로 전진경 작가가 컬러링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죠. 기자회견 할 때랑 그다음에 이제 걸개 그림도 밤새 그려가지고 그 다음 날은 거의 강정 전체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예, 들고서. 이건 세월호가 이제 광화문에 점거 처음에 할 때 이제 나 작가랑 이윤엽 작가랑 해서 작가들 모아서 합판으로 이제 분향소 만들고 시민 분향소죠.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추모객들 받고 했던 이런 이제 촛불의 시작인데 박근혜 그 전까지 청와대 쫓겨나기 전날까지 거의 촛불 때는 저희가 한 8점, 10점 이 정도를 거의 한 달에 2-3점씩 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막 하고 그걸 갖고 이제 노동자들 시민들이 끌고 다니면서 청와대까지 가고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주변에서 저게 미술이냐 이런 얘기도 막 듣고 막 미술이 도구냐 이런 얘기도 막 듣고 했는데 현장에서 뭔가 이제 조각이라는 거에 힘을 또 느꼈죠. 예전에 이제 걸개 그림 막 해서 들고 다니는 것처럼 조각이 저렇게 날마다 이렇게 나오냐, 빨리빨리 저렇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높이는 일단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스티로폴 한 이 정도 되는 90cm 정도 높이에 기본이 아마 한 2m, 3m 가까이 되는 것들이에요. 박근혜만 한 5m 정도 되고 그거를 우리 못난이들이라고 얘기하죠. 왼쪽 조윤선 문화부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또 이제 노동자들도 또 만들어 달라고 그러셔서 이재용이나 정몽구,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던 게 황교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 역할 막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의전 국무총리라고 해서 이제 항상 그 기차역까지 다 그 차 타고 들어간다 그래서 차 위에 쟤만 다른 거는 그냥 다 이렇게 바퀴만 달았는데 저 황교안은 밑에다 이제 촛불 든 소녀가 몰고 있는 그 자가용에 묶여 있는 황교안 뭐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이제 촛불 마지막 정리하고 싸고 있는 장면, 또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본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끌고 다닐 용도로 또 만들어달라고 쓰레기통 안에다가 이재용, 뭐 박근혜 이렇게 막 넣은 그런 작품들. 네. 이렇습니다. 파견미술이 지금 어떤 이제 저 조각이 있네, 뭐 그림이 있네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누가 만들었니? 이러면 이제 저희가 대부분 했던 어떤 시기에 그 시기를 이제 저희가 가졌었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본주라는 친구가 18년째죠. 8주기가 되는 날에 구본주 예술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10년째, 올해가 11년째인데, 이제 최근에 구본주 예술상을 받은 친구가 저 나규환 작가고, 맨 처음에 받은 10년 전에 받은 친구가 이윤엽 작가고, 뭐 신유화 작가가 8회, 뭐 전진경 작가 9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는 뭐 상 그러면 문화예술상, 미술상 뭐 이런 것들이 저거 도대체 어떻게 누가 받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죠. 다 끼리끼리니까. 그래서 난 끼리끼리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뭔가 작가들도 받아서 되게 기분 좋고 이걸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았다. 나도 저거 받고 싶다. 이런 생각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이 본정상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저게 트로피예요. 칼춤이라는 요만한 25cm인데 이 칼춤을 상패로 주고 이제 친구들끼리 50만 원씩 모아서 이제 상금을 전달을 하는데 되게 멋진 작가들이 그동안에 함께 했죠. 노순택, 뭐 김일란 뭐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각상 이제 저희끼리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조각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구본주 조각가인데 아니면 미술상이라도 해라. 그런데 이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윤엽이 둘째구나. 첫 번째는 송경동, 박은선이라고 리슨 투 더 시티라는 작업을 한 친구인데 공동 수상을 했어요. 남녀 해가지고 수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도 부랴부랴 경동형이 이제 그 빵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뭔가 이제 문화적인 뭔가 이렇게 건의를 주면 좀 우리 막 연명서 보이는 것처럼 예술상 이래 예술상을 하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경동형이 받게 됐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저는 여기 와 있지만 아까 이제 신유아 친구 말씀 물어보신 것처럼 계속 작업실에서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노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되게 뭐 권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작가들이고 저희가 그런 작가가 됐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그런 작가들이 같이 이렇게 서로 보면서 그냥 쟤 좀 멋있네 뭐 이런 생각들 계속 지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났네요. 저희는 아까 그 전시장 얘기를 막 하실 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미술이라는 게 또 아까 이제 노동자라는 부분들, 그 일반인들이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제 개인적인 다른 작가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다 예술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두가 다 예술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한 명이 그렇게 될 때까지만 우리가 예술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술가라는 이름은 왜냐하면 계속 어떤 그 근본, 순수 해야 될 정말 예술이 해야 될 것들을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이 좀 계속 이렇게 무슨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계속 살아남고 전달되면서 이런 그 에너지들이 전달되고 받으면서 오늘 하루가 힘들지 않게 작업을 하고 어제까지도 작업을 하다가 오늘 안 하면 작가 아니잖아요. 네.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작가는 24시간 작업을 하니까.
근데 그 생각을 딱 멈추면 작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전엔 제가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걸 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민자 달린 조직이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 넓게들 이렇게 그 예술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젊은 친구들, 작가들 포함해서 했는데, 이 친구들을 모으면서도 뭐 바느질을 하건 아니면 뭐 꽃꽂이를 하건 이런 분들도 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작가들이 계속 많아져야 되는데, 저희끼리 있으니까 되게 많아 보인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없어요. 여기 바로 나가면 다 장사하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저희끼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자체가 하나하나가 별이기 때문에, 이 누군가는 이제 되게 그 작품 잘 팔리고 이런 분들은 그 너무 밝게 빛나서 바로 오면 딱 이렇게 하겠지만, 멀리 있는 작은 별이라도 어쨌거나 예술가들은 자기 팬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취향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가지 취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취향들을 작가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팬은 어딘가에 있고, 아직 나는 좀 늦거나 아니면 왔다 가서 두 번째 팬이 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지금 아직 예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창을 매일매일 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파견 미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작가, 예술, 순수를 계속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 일생 동안 계속 새로운 게 아니면 지루하잖아요. 물론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지만 어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해 놓은 이런 것들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가들, 작가들을 주변에 보면 응원해 주시고,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견미술의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전명희 선생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인 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오늘의 주제라 그럴까요? 길을 묻다. 네. 근데 저도 이 활동의 끝에서 저도 사실은 같은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길을 묻고 있고, 뭐 답을 찾다 이랬으면은 좀 그럴 텐데, 길을 묻는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이 아니래가지고 정확히 딱 이렇게 못 찍어드려요. 그래서 저도 다행히 저 역시도 길을 찾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축구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5분 만에 한 골 딱 내줘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시작했다가 한 30분 될 때까지 한 3대 0으로 내리 그냥 골을 먹혀가지고 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한 골 만에 해서 이제 좀 잘해볼까 하는 찰나에 경기 끝나기 전에 2골 더 내줘가지고 한 5대 1로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에 앉아가지고 일을 어째야 되나, 네, 딱 지금 이거를 계속 뛰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나, 내가 왜 이거를, 그럼 목적이 뭘까? 예,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문투성이고,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사는 게 이렇게 경쟁적이지가 않잖아요. 다행히 축구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축구는 너무 단순한데 이기고 지는 거라면 저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박근혜 퇴진 운동 하면서 저는 사실 그게 딱 그때 당시에 저희들의 어떤 마음들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끝나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근데 지금 4년 지나서 5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 들었던 게 그 68혁명? 예. 그리고 뭐 프랑스 혁명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그렇게 세상이 변할 줄 알았지만 한참 또 이제 나폴레옹 또 다시 돌아갔다가 하면서 긴 어떻게 보면 굴곡 끝에 나중에 왔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도 한 번은 또 그런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사실은 마음을 먹고 그 시간이 언제 올까 받아들일 준비 내지는 한편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두렵기도 하고 어떤 세상이 열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극단으로 치닫은 것 같아요. 예. 양쪽 극단으로 내몰려가지고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거기에서 저희들 예술가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하프타임 앉아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그런 상태고 저는 조각을 했지만 전시장 미술의 신봉자도 아니지만 아까 왜 교회에 비유하셨잖아요. 교회가 또 필요하잖아요. 종교가 또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숭고한 어떤 그 덩어리로 존재해야 되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동안 저 파견미술 한참 초창기 때는 제가 그런 참 맞는 말은 참 지겹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전위적인 어떤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잎사귀는 모르는 곳에서 온다. 예, 그런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은 모호한 어떤 덩어리. 예, 아까 김중희 선생님이 이렇게 그 사회적 예술에 대해서 개념도를 그리셨잖아요. 상하 좌우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도 저렇게 어떻게 절묘하게 개념을 잘 세우셨지? 그거 나는 저 중에 어느 지점에 속할까 그러는데 이렇게 아래쪽 어디 구석을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나 여기도 갈 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저희 활동하는 이윤엽 작가는 또 파견미술이라고 해서 아래도 있는데 또 위에도 있더라고요. 나도 같이 좀 이렇게 위로 같이 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그 개념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포진시켜야겠다 작정하고 개념 미술의 시대니까 그렇게 자기를 작정하고 딱 몰아 넣었을 때에 그럼 나의 예술은 완성될까? 나의 삶은 완성될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는 이 어떤 그 모호한 덩어리. 네. 그래서 되려 길을 묻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데 조각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제가 하는 조각들은 또 전통적인 방식의 구상 조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상 조각 하는 사람들은 그냥 딱 보면 알거든요. 그 특유의 고리타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예. 되게 아이러니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걸 하지만 또 이런 걸 좋아해요. 예. 또 저런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2년을 다니고 학교를 마쳤어요. 예. 이제 그냥 학교를 나오고서 이제 제 고민이 세상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 다니고 거기서 이제 만난 선배분들, 동료분들 만나면서 이런 예술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영감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각이라고 하는 장르가 사실은 굉장히 무거워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붓으로 그려서 끝날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단기간에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조각이어야 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숙제. 나한테 너무 어려운 숙제인 거야. 이거 뭐가 있을까? 그 이제 현장에 있는 재료들 가지고 오브제들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조합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마지막에 최근에 가서는 이제 그 스티로폴이라는 재료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저희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상업 조각 같은 거 하다 보면 저런 거 막 하거든요. 근데 전 저게 싫어가지고 아예 얼씬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걸 제가 하게 될 줄 몰라가지고 그래 저게 참 좋구나 이러고서 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뭔가 좋아할 때는 좀 약간 두렵거든요. 네. 되게 비정상적인 거다. 아니다 지금은 다시 또 저런 거 만지고도 싫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저걸 했을 때만큼은 최선이었을진 모르지만 지금 와서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뭔가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고 또 달라야만 하고 예. 또 코로나 이후로 지금 저희들이 또 이렇게 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뭐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을 텐데 어느 한 시대에 어떤 이렇게 그 유물처럼 지난 작업들 보면 또 약간 그런 느낌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아직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뭔가 그런 식의 고민이 저 역시도 많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게 어떤 고민들 하시는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런 얘기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시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연대 이야기 공감하는 작가로서 공감하는 이야기고 저는 아까 정민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술가는 나라는 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을 되게 공감했는데 예전에 다큐 영화 사마에게라는 PBR 예전 다큐 영화인데 거기에 땅마다 폭격이 떨어지는 곳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큐 영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자동차를 색칠하는 벽화가처럼 뭐 이렇게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술. 근데 바깥에 지금 폭격이 떨어지는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가지고 어떻게 감동받았어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지역의 넓은 심령에서 공연했던 꽃 같은 시절에서 전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많았습니다. 대사가 뭐냐면 눈물은 아래로 두고 숟가락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막 투쟁 현장에서 밥을 먹는데 지금 눈물은 나지만 밥은 먹어야 된다고 현장에 가서 막 사람들이 불러서 상대편의 사람들 불러서 짠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이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저는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우리의 현장에는 그러지만 거기에서는 문화예술이 있고 삶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같이 공감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5월 미술을 기획립다를 했을 때 실은 오늘은 미술운동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저희들이 항상 시민미술학교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광주의 5월 정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장에서 만났던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항상 고민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작가들을 오늘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멋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이제 저희 저희 민협에서 국민민협에도 조각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작가들 같은 팀이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건데 혹시 다른 이야기도 나눠주실까요? 네. 네. 혹시 말씀하세요. 현장에 있는 부분들로 작업하기 이렇게 만들어 보면 주변에서 이제 투쟁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걸 이렇게 즐거워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즐거워하실 때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에서 두려움을 느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항상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렇게 과도한 칭찬을 받거나 뭔가 과도한 비난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비난받을 만큼 잘못되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과도하게 칭찬받을 만큼 훌륭하지도 않은데 왜들 저러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현장이라는 공간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예, 기본적으로 좋고 희망적이고 뭔가 에너지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뭔가 뽀로로를 하나 그려도 이분들은 좋아하세요. 네. 제가 뭐 여기 꽃잎 하나를 그려도 좋아하죠. 네. 근데 저의 고민은 뽀로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명 어떤 그 너머에 있을 텐데 이 공간에서 그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여기의 공간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작업실에서 그 채워야 하는 일이고 뭐 인체에 대해서 뭐 재료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그 작업실이라는 공간은 그 저하고의 싸움이라고 하면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작업실에서 앉아서 자유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뭐 평등을 얘기하고 막 뭔가 예? 생명을 얘기하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또 너무 공허하거든요. 언어가 너무 크고 뭐 혼자 작업실에서 뭐 쇠랑 그러고 있다 그래서 그게 뭐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욕구 때문에 현장을 또 가게 되거든요. 그럼 또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계속 거기를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을 듣게 돼요. 네. 뭐 자기 형식이 뭐냐? 넌 도대체 어떤 놈이냐? 네.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 거기를 갔냐? 너가 예술로 나라를 구하는 독립투사냐?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그 어떤 건 있거든요. 네. 이거는 꼭 해야 될 만한 것 같고 이걸 저걸 해서 뭔가 해야지 뭐가 이게 뭔가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 어떤 감정들이 언어로 표현되기에는 그 모호한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그걸 정의라고 얘기해야 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어떤 뭐 가치지향적인 뭔가를 할지 보편적인 뭔가를 내가 하기 위한 건지 뭐 그렇게들 설명들도 하기도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는 그것만은 아닐 거다. 예. 그래서 어떤 경계에 삶과 죽음의 그 어떤 경계에 우리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것처럼 가정과 직장 사이를 막 이렇게 오고 가는 것처럼 작업실과 현장을 오고 가는 것처럼 그 어떤 길 선상에서 아까 그 김중희 선생님이 얘기했던 저기 가서 관변 무슨 뭐 그 행사 미술도 하고 여기서 또 전위적인 뭐 저런 것도 하고 또 작업실에서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근데 또 그것도 자기 컨셉에 안 맞는다고 또 누군 막 감추더라고요. 어떤 작가분들은. 그래서 저게 또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아까 막 메밀하고 올리시잖아요. 함께 같이 나누는 이야기 있을까요? 아직 저를 보는 듯해가지고. 두꺼비 답사가 민영입니다. 네. 이건 제 고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의 고민일 수도 있는데 현장 예술을 하다 보면 돈이 딸리죠. 이 돈을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자원 이응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쉽게 말하면 정말 내가 싫어하는 광급 공사가 있는데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대의를 위해서 포기를 해야 될지 어떠세요? 다들 어떠셔요? 네? 다들 어떠신가요? 어떠셔요? 아까 오전에 일부에서 강의하셨던 선생님은 공무원 미술이고
선생님은 파견 미술이면 저희는 정규직 미술인가요? 그 활동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부분, 예술가로서 활동하는 부분, 물론 메이저급 아티스트들은 부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짜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 예술 활동하는 멤버들 중에서도 민중미술들 하거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예술인들은 더 힘들거든요. 그 중에서도 거기에서 또 파견까지 나가는 파견 미술은 더더욱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대로 나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그 전업 작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옛날 말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 조직에 대한 어떤 그 단합된 힘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면 학교를 나온 이후에 바로 직감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에 들어가서 그 서울민미업 그냥 선배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친구 왔으니까 운영위원 해. 바로 그래서 이게 뭐지? 네, 그러고서 운영위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잘하네. 사무총장 해, 사무국장 해. 그래도 되는 건가요? 대표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선배들이 훌륭한 선배분들을 제가 만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그 활동비 같은 것도 마련해서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주시고 또 그 한 번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만나러 갔는데 자기네들이 100만 원 받고 막 일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막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 딱 듣자마자 저희들이 괜찮은데? 이러다가 그때 제가 5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 때였는데 그러다가 아니 정신이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다시 이렇게 고쳐 먹으시고 막 자기네들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적적인 일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저희들 현장 할 때도 이렇게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라고. 뭐 따뜻한 거 뭐 입으라고. 뭐 먹을 것들 추우니까 뭐 해서 하라고 그러고 하시고 재료비들도 다들 모아서 주세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작품을 막 사주기도 하세요.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다들 솜씨들이 있으시니까 땡전 한 푼 없어도 어디 가서 일하면 아닌가요? 네. 다 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뭐 어떤 제가 삶의 회의를 느낀다거나 어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해진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사실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떤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뭐 어떤 목수를 만났다. 그분의 세계가 또 있어요. 네. 그럼 또 보다 보면 또 거기서 어떤 배울 것들이 있고 또 어디 꽃 파시는 분 만나다 보면 꽃 얘기 한참 듣다 보면 또 그분만의 세계가 있어요. 네. 완성도 있는 밀도 있는 세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시인분들을 만나면 그 시인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좋고 또 지금 저희 활동하는 분도 조각가가 아니고 화가라든가 뭐 판화가 뭐 또 어떤 기획자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저게 뭐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이제 조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 때 그래도 이렇게 잔뼈들이 굵으시니까 잘 하시겠지 이러고 막 해요. 하다 보면 이게 조각의 조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한 뭔가를 하길래 그러니까 내가 수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분들의 미감이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뭔가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가진 또 미감이 있거든요. 네. 그 미감이 또 저는 또 어떨 땐 되게 좋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런 조각들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중구난방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제가
옆집 예술이라고 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작업실 탐방하는 일련의 그 프로그램들을 해요. 근데 저희가 올해였죠? 예, 작년 말이었나요? 예, 그 포천 지역 포천, 연천, 경기 북부 지역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했는데 옆집 예술을 했는데 그거 하고 인터뷰 끝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들 들더라고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계속 겹친다. 이 정도로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네. 예전부터 간다마다 너무 예쁘게 그렇지 예뻐. 우리가 우리 레이더만 없는 사람들이 이거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고 응원하고 있었고 되게 팬입니다. 박연미.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주 오셔가지고 만나고 이야기 나누게 돼서 너무 좋고요. 궁금한 거는 벌써 한 14년 되신 거예요. 네, 그 정도 돼요. 네. 그 정도 됐으니까 지금이야 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파견미술 한 15년 가까이 하면서 파견미술 팀에서는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어떤 어떻게 보면 활동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책임은 딱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회의 같은 걸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도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만드는 거 알고 이 사람이 잘 그리는 거 알거든요. 네. 근데 믿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회의를 한다거나 뭔가 어떤 하나의 도출된 합의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붙들고 그리면 그냥 가는 거고 그게 못마땅해서 누가 그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그러다 보면 또 형식적인 어떤 실험들 다양한 뭔가 이런 어떤 또 그런 걸 옆에서 봐주면서 재밌게들 봐주세요. 그 노동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견미술이라는 저희가 이게 하는 게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그냥 이상적인 커뮤니티 아트 아닐까? 네. 어디 마을 가서 뭐 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들도 뭐 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네. 방금 질문에 더 이야기 저희끼리는 이제 출장에서 그걸 하고 근데 기간이 오래되는데 가까운 싸우잖아요. 가까운 무조건 싸우고. 누가 주변에서 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제가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보통 콘텐츠 생산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청소부 내지는 설거지하는 뭐 이런 식의 포지션을 정말 파견이 내가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수심 많고 이런 사람이 제 포지션을 가지면 되게 힘 빠지잖아요. 이제 제가 나이가 제일 많기도 하고 제가 하면 약간 독재 비슷하게 제가 그렇게 되긴 하는데 잘 따라와줘요. 예전처럼 저희가 처음에 처음부터 중간 직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면 심리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저희도 강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모습이 좀 적어지거나 없어지는 것들은 현장이거든요. 현장이랑 저희가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안 하는 갈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아까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셨던 저희는 결혼을 했는데 정한수 떠놓고 달빛에 앉아서 서로 약속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받고 길에서 박수받으면서 결혼식을 하는 그런 곳은 저는 전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곳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저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뭐 오페라 한 번, 뭐 음악회 한 번 이런 것처럼 미술관도 마찬가지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저희를 통해서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대중화되고 자기 스스로의 시간들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그 매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그런 어떤 그 가요 잔투쟁 현장 뭐 이런 게 없는 다면 이런 부분에서 하고 이런 곳에서 지금 활발히도 작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이제 전시를 매번 하시지만 여기에 일반 대중들도 있지만 자기랑 연관이 되는 시간 내서 이렇게 공간 돌아보고 가시는 부터 해서 저희가 이렇게 목적인 전시나 이런 거 하면 기둥이 전자, 소유자 이런 거 저희가 꽃다발 들고 오시기도 하고 금일봉 갖고 오시기도 하고 이러면 이분들은 저희가 노동자들 가서 필요한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랑 동지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좀 동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서로 이렇게 문을 열고 바람이 들락달락 하듯이 계속 환기가 돼야 멈추지 않고 가야 그게 전달되고 또 다 이전과 다른 어떤 것들에 계속 채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끊임없이 할 일들이 작업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받아서 하면 제 개인적인 고민으로는 이제 파견미술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거의 저는 형식이라고 봐요. 네. 그게 저희들 뭐 이렇게 나중에는 박근혜 퇴진 한참 하고 스티로폴 막 하고 그 이후에 한 2, 3년간을 스티로폴만 깎았어요, 정말. 그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이것도 깎아주시면 좋겠어요, 저것도 깎아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하자 막 아마 이제 이러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프로파간다, 선동 그거 아니냐. 근데 한편으로는 야 저거 본다고 선동이 될까? 우리가 저 박근혜 뭐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처럼 뭐 이렇게 정보가 제한적이고 막 이런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판단을 할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볼 만큼 보고 들을 만큼 듣고 그 안에서 어떤 판단들이 이루어지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판단에 어떤 뭐 앞장서 가지고 뭔가 막 뭔가를 제작해가 시각물을 어떤 제작해가지고 막 앞장서서 뭐 막 왜곡된 진실을 막 알리고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나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인데 그게 뭘까에 대한 어떤 거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전달될 때 좋을까 네, 그런 고민들 그래서 형식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저 스티로폴이라는 재료 자체가 잘 깎으면 사실은 저거 다 재활용되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떻게 잘못 깎으면 저게 다 이제 가루들이 막 날려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어떤 죄책감도 막 들기도 하고 근데 뭔가 창작한다는 행위 자체가 조각을 한다, 뭐 용접을 한다 거의 중금속 나오잖아요. 그 가스가 네, 흉이라고 하는 중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방독면 쓰고 해야지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아직은 그런 게 이렇게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떻게 보면 그 틀 안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규범화되고 제도화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는 조각가들도 아마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디 용접 자격증이라도 있어야지 되고 뭐 막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튕겨져 나와서 누군가 또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고민들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네.